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영락입니다. 홍영락의 레이저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귀하신 분입니다. 서울에서도 많이 알려진 구국운동을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특히 경상도 지방에서는, 특히 부산을 중심으로 경상도 지방에서는 부산 구국운동의 정신적 대부 역할을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부산대학교에 계시는 최우영 교수님인데요. 이분은 뭐 시청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DJ 정권 때부터 노무현 정권 때까지 그들의 비리를 샅샅이 파헤치면서 구국운동에 매진하신 분입니다. 자, 오늘 여쭤볼 게 많아서 빨리 최우영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아유, 저희 스튜디오에 출연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아유,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교수님, 얼마 전에는 저기 전주에 가셨다가 네. 갑자기 좌파들인가요? 좌파 사람들하고 네. 저희 텔레비전에도 한번 나오신 분인데, 심상경 어르신, 네. 아주 뭐 대단하신 어르신이시죠. 그분이 어르신이죠. 폭행을 당한 거를 옆에서 말리다가 네. 교수님이 경찰서에 가가지고 교수님한테 무슨 선거법 위반인가? 그게 돼 있어가지고 네. 쇠고랑을 차고 나온 모습이 유튜브로 그대로 전달돼서 제가 네. 그 사실을 전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그걸 또 네. 많은 분들이 공유도 하면서 또 기도를 했는데, 며칠 만에 석방이 되었습니까? 7박 8일. 아유, 오래 계셨네요. 예. 예. 네. 예. 그 문제는 이제 다 일단락 된 것 같으니까 하고, 네. 우선 여쭤볼 게 많아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그 일로 해서 참으로 걱정을 해주시고 또 지지해주신 전국의 우리 구구의 동지님들께 아주 큰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네. 교수님 또 네. 덧붙여서, 교수님은 또 세계 많은 팬들이 계시니까, 네. 세계적인 인물이시니까 세계에 계신 분들도 인사를 같이 하셔야 아이, 돼요. 그럼요. 국내외 이제 구국 동지님들 예. 다들 우리는 뭐 한 마음이죠. 예. 같은 시간대에서. 예. 이렇게. 예. 몇 가지 제가 준비한 걸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교수님이 이제 노무현 정권 때 네. 전자개표기 사기극이다, 그대로 표현을 하면, 네. 그거에 대해서 그때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시고, 네. 또 그걸 그때 시기는 지났습니다만은 이 정권에 와서도 그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네. 진영 쪽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만 네.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언론은 항고하고 있고, 정권에서도 항고하고, 네. 또 야당 국회의원들도 그 부분을 저희 건드리다 보면 민심의 네. 어떤 좌파 쪽에 역공을 맞을 것 같으니까 지금 입다물고 있는 그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근데 내년 4.15 선거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4.15 선거를 네. 앞두고, 사실은 뜻 있는 분들, 양심 있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선거에서 우파 진영이 참여를 해도 전자개표기 장난이 계속되고, 네. 그다음에 사전 투표가 계속되면은 이거는 결국은 이길 수 없는 보가 가로막힌 거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옛날 네. 얘기하고 좀 지금 말씀해 이제 주시죠. 현 상황에서도 예. 선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절대 선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예. 선거를 하면은 나라가 망하게 돼 있는 거. 네. 이것은 우리가 전자개표기 사기극 가짜 대통령 노무현 범죄 사건. 제가 이제 공식 명칭을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자개표기 사기극 가짜 대통령 노무현 범죄 사건으로 저는 아주 공식적으로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부터 조사를 샅샅이 해보니까, 예. 제가 과학철학 형이사학 예. 담당 교수이기 때문에 예. 이 문제는 과학철학 아주 이미 70년대 중반부터 예. 다 예견이 됐던 범죄 사건입니다. 경고도 됐고. 예. 그런데 이제 386 저희 후배 세대 이런 애들이 이제 공부를 하다만, 이런 애들이 이제 이 전자개표 사기극 제주 이걸 어디서 알아가지고 그런 이제 범죄 사건을 저지른 건데, 예. 이 당시에 2003년도 그 당시부터 벌써 조사를 해보니까 예.
전자개표기가 불법 기계고 사기 기계고 또 이야기는 이제 컴퓨터 불법 프로그램 그걸 이용해서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건 절대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법적으로 정식으로 공직선거법 278조를 위배한 불법 기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큰 단위에서의 사기극은 전국 집계 컴퓨터 서버 중앙선관위에 있는 거기서는 더 대규모의 이제 범죄가 일어나는 거고 이거는 이미 뭐 케냐에서도 그 범죄가 500만 표 바꿔치겠다는 거 범죄가 드러나서 대통령 선거 작년에 무효화 돼버렸잖아요. 그게 예. 이제 이런 전 세계에서도 이런 이제 유사 범죄, 모방 범죄 이런 것들이 줄줄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여기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이 되어 있는 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4,000명 이 조직이 완전히 빨갱이 조직으로 돼 있다. 이거 아주 굉장히 골수의 빨갱이 조직입니다. 이거 이런 아주 암덩이가 국가의 선거를 완전히 관장한다고 하는 이런 놀라운 지경까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선거를 지금 얘기해서도 안 되고 선거까지 간다고 해서도 절대 안 되고 국민혁명으로 지금 가서 이제 우리가 정치권과 이 빨갱이 그 전교조, 전공로, 민노총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철저하게 응징하고 제거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4,000명 철저하게 우리가 이건 무섭게 응징하고 전원 다 교체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런 상태에서 선거를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눈 뜨고 그냥 코백하는 겁니다.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선거는 혁명으로 가야지 선거로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 좀 제가 예. 지엽적이지만 예. 그 좀 기능적인 차원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예. 이 전자개표기를 도입한 거는 예. 사실은 시간과 그 다음에 이 경비를 좀 단축시키기 위한 기능성이잖아요. 거짓입니다. 예, 하여튼 예. 그 어쨌든 뭐 일반 국민이 생각할 때는 시간적으로 이제 밤새워서 거기 뭐 교사라든지 뭐 객관적으로 이제 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걸 검표를 했는데 전자개표기 하면 다다다다 한 한두 시간 만에 다 이제 대통령 선거 결과도 나올 수 있고 이런 기능성에 대해서 일단 효용성이 있다,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한 거고 사전 투표도 마찬가지죠. 사전 투표도 멀리 있는 사람들이 투표를 하고 싶은데 투표를 할 수 없고 그 투표를 하려면 직접 그 장소로 가야 되고 그렇다고 부재자 투표도 의심하시는 분들이 사실 있어요. 예, 근데 그래도 이거는 이제 자기가 밀봉해서 보내는 거니까 뭐 그렇다 이렇게 치더라도 어쨌든 그 장소에 만약에 저 제주도 있는 사람이 원래 이제 투표 장소가 서울이라면 비행기를 타고 와야 되는데 이런 시간적인 거 경비나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은 사전 투표가 어떤 그 효과적이다, 효용성이 있다 했는데 이런 부분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무조건 막아야 됩니까? 어떻게? 사전 투표는 예. 이거는 하려면 예. 이 컴퓨터 장치를 이용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예. 이게 그러려면은 이게 지금은 이거는 완전히 사기를 얼마든지 칠 수 있게 법 자체가 그렇게 엉성하게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어떤 건지 좀 얘기해 예를 들면 사전 투표에서 이제 그 5일 동안 보관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보관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그 엄정성이나 공정성이나 이게 하나도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예. 이게 선관위로 옮겨갈 때 보관하는 상태에서 또 여기서 옮겨올 때 이럴 때에 이런 문제들뿐만 아니라 선관위 안에서 누가 어떻게 보관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저는 경찰이라 따라다녔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예. 우리는 실제로 어떤 사례가 일어났냐면 예. 투표할 때는 두 종류였는데 예. 개표할 때 보니까 투표지가 한 종류밖에 없더라. 이거는 역사상 최대의 최악의 부정선거입니다. 이거는 아니
투표는 할 때는 두 종류의 투표지 가지고 유권자들이 했는데 개표장에는 한 종류밖에 투표지가 안 나왔다. 몽땅 다 바꿔치겠다는 얘기입니다. 미리 보따리 준비했다가 그런 식으로 지금 사전 투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이거는 절대 허용해서도 안 되고 이 전자개표기 이거는 네. 그냥 컴퓨터 프로그램 네. 전산 운영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 자체가 이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굉장하게 엄정하게 해야 됩니다. 예, 예. 법의 278조에서는 그거를 굉장히 엄정하게 하도록 딱 규정을 해놨어요. 예. 그런데 그 278조 정명을 어겼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만든 프로그램이고 어떤 프로그램인지 소스 코드, 네. 소스 코드 이거 전혀 알려져 있지 않고 나중에 보니까 얼마든지 바꿔치기 할 수 있는. 근데 이 컴퓨터 전산조직 운영 프로그램은 요거는 개개의 전자개표기뿐만 아니라 그 중앙선관위에 있는 전국집계 컴퓨터 서버 이거에도 적용되는 그러한 그 278조입니다. 이거를 전국집계 컴퓨터 서버 그리고 전자개표기가 다 어긴 겁니다. 네. 그 거기에서의 그 프로그램을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그것을 작성하고 검증하고 보관하는 절차 규칙도 없어요. 규칙도 없어요. 말이 안 되는 거지.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럼 어디서 구멍가게에서 불법 프로그램 가져다가 이제 사용한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면 저기 바다 이야기 옛날에 있었잖아요. 예, 예. 그리고 저기 빠찡코 같은데 예, 예. 가서 쓰는 그 컴퓨터 프로그램이죠. 그것도 컴퓨터 프로그램. 예. 그 주인이 마음대로 조작합니다. 그렇죠. 뭐 그것보다도 더 나쁜 그게 전자개표기인데 예. 참 이거 상세하게 파고 들어가서 얘기를 해보면 예. 선관위가 도저히 공개적인 토론장에 나올 생각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저거예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런 중대한 문제가 있을 때는 국가적인 문제는 그 TV들이 딱 이런 문제를 양쪽을 불러가지고 그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공개 토론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공개 토론을 하면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째서 이것이 불법이고 어째서 부정선거고 범죄인지 이것에 대한 얘기 그럼 중앙선관위 아니라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민이 보는 앞에서 공정하게 기회를 가져가지고 뭐 밤새도록 한번 토론해보자. 제가 교수로서 요구한 건 그겁니다. 그건데 2003년도부터 뭐 지금까지도 죽기 살기입니다. 봉쇄입니다. 봉쇄. 절대 공개 토론회장에 안 나옵니다. 네. 공개 토론회장. 그러면 자 문재인에 대해서도 네. 빨갱이 간첩 아니냐? 네. 아니라면 나와봐라 한번. 네. 나와봐라. 그럼 공개 토론장에서 우리 당당하게 한번 양쪽 얘기를 해보고 국민이 판단하게 하자. 이게 자유민주주의의 아주 기본 원칙이고 철칙이잖아요. 예, 예. 우리는 이런 점에서 빨갱이들은 이미 이것은 이 결투로 치면 승부에서 이미 패배한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예를 들면 서양에서 결투할 때 결투장에 안 나오죠. 그러면 진 거보다도 칼 맞아 죽은 것보다 더 수치고 그 사회에서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선관위가 됐든 노무현이가 됐든 김대중이가 됐든 문재인이가 됐든 제가 요구한 것은 전자개표기 문제든 빨갱이 간첩 문제든 문현동 문제든 아니면 남편 땅굴 문제든 공개 토론회장에 나와서 한번 우리 국민들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해보자. 충분하게 얘기해보자. 절대 안 나옵니다. 나오는 날이 자기네들의 이제 죽음의 날이다. 이런 실체가 드러난 그 알기 때문에 실체. 절대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는 승부의 대상이 아니라 승부는 이미 끝났고 결정됐고 그냥 쓰레기 청소, 추방, 폐기, 처벌 이런 것의 대상일 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아까 전자개표기의 문제점, 그다음에 그 저 사전 투표에서 그 문제점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교수님이나 일부 저 지각 있는 많은 분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실제적으로 이 지금 이제 노무현 때도 마찬가지지만 네. 지금 현재도 현 정권에 대해서 네. 정권에 대해서 이거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이게 국민 여론이 확산될 수 있는 거는 이 문제의 논의점이 네. 확산될 수 있는 건 그래도 야당 국회의원들 아니겠어요? 네. 근데 야당 국회의원들이 아니 지금 이제 교수님이 얘기한 거 보면은 이거는 부정선거로 정권을 탈취한 거다 이런 격인데 이분들이 왜 안 나서는 거죠? 자, 그것에 대해서 아주 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아, 자기네들도 선거 때 가면 또 질 텐데. 자, 구체적인 이름을 뭐 우리 이제 다 밝혀야지 되잖아요. 예, 예. 자, 우리 부산대 철학과 네. 졸업한 사람이 아마 문현동이나 이런 문제를 이제 알아가지고 예, 김문수 씨한테 예, 예. 이거 이제는 거론해서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예. 이렇게 얘기했다 이 말이죠. 뭐라고 김문수 씨가 답변했는가? 예. 그 문현동 사건은 문현동 금도굴 그리고 징용자분들 1000분의 유골 은닉 그 범죄 사건 어마어마한 거죠. 이 사건은 정치계에서 절대적인 금기어다. 절대적인 금기어라는 얘기는 말하면 죽인다. 죽는다. 얘기하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제가 2003년도, 4년도, 5년도, 6년도 뭐 계속 집중적으로 이제 이 전자개표 사이그 이 문제를 파헤쳐 보면 벌써 우리나라가 이 꼴이 되는 그 위험성이 네. 그 안에 이미 그려져 보입니다. 그 당시 이미 그려져 보여서 이제 그렇게 전면적으로 이제 나섰던 건데 이 사건 이미 그 당시부터 여야 네. 모든 정당에 있어서 국회의원들에 있어서 정치적인 이 정치 여야에 있어서 다 절대 금기어였습니다. 지금까지 절대 금기어입니다. 단 거기서 한 분, 그분만이 이 문제를 내가 그래서 정치계에서 그 한 분 아주 제가 그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예. 이강두 의원님. 예. 이강두 의원님 그분만 이 절대적인 금기 이거를 깨고 이거를 이 문제를 그 당시 한나라당 조찬 강연회에서 저로 하여금 강연하도록 플래카드도 전자개표 사이가 가 대통령 노무현 사건 이래 걸어놓고 하도록 그렇게 해주셨고 국회에서도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하도록 이렇게 이제 해주셨습니다. 그 이강두 의원님 한 분 빼고는 이 사건 다 도망갑니다. 국회의원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얘기 안 합니다. 이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아예 공천에서 배제되고 그리고 국회의원 공천 받았다는 것은 이러한 절대 금기 사항에 대해서 이제 말 안 한다. 봐도 못 본 척한다는 것을 맹세하고 공천을 받는 이러한 국회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국회는 그래서 여야 완전히 다 해산하고 네. 우리가 그래서 여야 국회 완전히 해산하고 예. 정치권을 그래서 국민혁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뭐 여권은 잘 모르지만 야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야권은 지금 이제 의원님 말씀에 그냥 국민 한 사람으로서 동감입니다. 네네. 다 해산하고 좀 새로운 세력이 와야지 네. 이게 정말 그 지금의 그 조직력이 완벽하고 네. 그다음에 전투력이 강한 예. 그 야권하고 저 여권하고 일전이 가능하지 지금 이 상태의 그 자기 그러니까 개인적인 욕심으로 국회의원하고 뭐 이런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더 국회에 가거나 예, 교수가 되거나 판사가 되거나 예, 이런 분들은 이 노블레스 오블리지 예, 이건 뭐냐면
예. 국가가 위태로운 상황에 섰을 때는 예. 누가 먼저냐 할 거 없이 예. 가장 먼저 나와서 목숨 걸고 예. 나라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예. 목숨 바치고 가야 된다. 예. 그런 정신 없이 국회의원이 된다. 예. 교수가 된다. 교수가 된다. 국회의원이 된다. 법관이 된다. 이거는 가짜입니다. 가짜. 예. 그러면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그 전자개표하고 저기 사전투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무도 나서지 못하니까 선거 자체가 있어도 의미가 없다. 하면 안 되죠. 예. 의미 없는 정도가 아니라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런데- 빨갱이들은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미 2003년도에 조사를 해보니까 예. 그런 방식으로 해서 대한민국을 겉으로 보면 합법적인 것처럼 해서 완전히 멸망시킬 예. 그런 이미 계획을 그 당시부터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예. 그러면 교수님 뭐 장난기적인 것처럼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신 중에 이제 앞으로의 그 우리 국민들이 그 이 정권과 구국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또 아까 국민혁명을 말씀하셨어요. 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국민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이제 풀어서 말씀드리면 예. 국민 저항권에 의한 예. 구국혁명이죠. 아. 국민 저항권. 자, 우리가 보면 어떤 나라가 예. 정치권이 완전히 오염돼 가지고 예. 또는 침투당해 가지고 예. 공권력의 분화. 예. 심지어 우리나라는 이 정치권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뭐 언론, 교육, 그다음에 공무원 뭐 공무원 사회 다 공권력의 분야고 전체 전체가 다 지금 예. 완전히 국가 반역 빨갱이 범죄 조직에 의해서 장악이 돼 있잖아요. 예. 예.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네. 이렇게까지 국가의 공권력과 공공성의 모든 분야가 장악돼 있을 때는 그런데 보니까 그놈들이 빨갱이들이 이제 숫자는 많은 건 아니죠. 예. 이제 말하자면 공산화 혁명이 일어날 때 우리 다른 나라 사례도 보면은 대개 1%에서 2% 정도의 빨갱이들 가지고도 이제 공산혁명 이루어져 가지고 이제 킬링필드가 돼 버렸잖아요. 예, 예. 자, 이럴 경우에는 전 국민이 다 봉기하는 예. 전 분야에서 전 국민이 일시에 다 봉기하는 그 방법밖에는 나라를 구해낼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국민혁명을 이제 얘기하는 거고 지금은 그럼 선거로 가서 해결하자. 이거는 위선 아니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위선 아니면 뭘 너무나 모르거나 아니면 아주 교활한 또 빨갱이 다른- 사기꾼이거나 아, 예. 예 이제 그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우파 시기에서 우파 같은 경우에는 내년 4월 15일 날 정당한 방법에서 선거에서 이기자. 그렇게 해서 그 우파 정권이 다시 회복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주류인데 아니, 주류가 아닙니다. 지금 보면 제 이제, 얘기죠. 예.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쉽게 해서 지난 10월 혁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10월 이제 전체 국민들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그럼요. 그때 저도 이제 그 현장을 지켜봤는데 어떤 분은 1,000만 명이라고 하는데 저는 정말 1,000만 명일까는 모르겠지만 10월 3일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은 그 국민들이 나라 구하기 위해서 쏟아져 나온 적이 없었던 예. 거죠. 저기 서대문 저쪽까지 꽉 차고 그럼요. 다 그렇게 네. 됐는데 1,000만 명이 거짓말은 아닌 것 같은데 그건 확실한 네, 통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네. 이제 지금 이제 거기서 이제 자꾸 이렇게 압축돼 가는 게 그 4.15 선거에서 표로 응징하자 이렇게 지금 분위기가 가고 있는데 그게 아니시라 그러면 교수님의 생각은 어떤 방법? 그런 쪽으로 지금 저는 유도하는 세력이 있다고 봅니다. 예, 아니 근데 그쪽으로 그쪽 하든 주도하던 주류 세력이에요. 그게 이제 쉽게 저는 얘기하면 정강원 목사님을 비롯한 아까 말씀하신 김문수 지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전 그래서 예. 이제
4.15 총선으로 가자. 그런데 보나마나 선관위 조직 자체가 다 빨갱이 범죄 조직인데다가 무려 20년 정도를 부정선거, 사기 선거에 숙달된 예. 완전히 그런 조직으로 돼 있는데 예. 그런 자들에게 선거를 맡기고 그냥 공정한 선거를 하자. 공정한 선거가 될 수가 없는 거고 애초부터 예. 그런 선거는 해서는 이제 절대 안 되는 거고 예.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예. 자 그러면 국민들은 이제 그 10월달에 나올 때도 예.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왔나? 예. 그건 우리 뭐 다 같은 우리 국민들의 공감입니다. 네. 청와대로 다 밀려 들어가서 네. 빨갱이 간첩 문재인이 예. 체포해서 처단하고 네. 그리고 이제 탄핵이라는 이러한 적화 공작. 네. 사실 탄핵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빨갱이 남북 빨갱이들 배후에는 중공 네. 이 작용한 적화 공작이었잖아요. 이게 범죄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머저리 촛불, 네. 사기 촛불 이래가지고 이제 불법으로 탄핵당한. 그러니까 이제 탄핵은 원천 무효죠. 예. 예. 그러니까 이 짓을 저지른 주범이 문재인이니까 그 문재인이를 이제 국민이 체포해서 처단하고 당연히 그럼 박근혜 대통령은 그 청와대 복귀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국가에 문제가 다 드러났잖아요. 정치권이 어떻게 오염돼 있고 그 다음에 언론이 어떻게 오염돼 있고 침투돼 있고 이런 상황이 다 드러났고 이제는 국민들이 다 압니다. 예. 이제 우리나라의 국민들 수준은 제가 보니까 3년이라는 태극기 혁명에 예. 그 대학원을 다니면서 예. 우리 부산대학교의 철학과 예. 저 빨갱이 철학과 예. 부산대학교의 이러한 정치학, 사회학 교수들보다 그 태극기 집회 3년간 나오신 거의 대학원 다니신 분들이랑 마찬가지죠. 이분들 수준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동감합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마음가짐이나 이건 뭐 더 차원이 다르게 더 월등하게 훌륭하신 분들이고 그렇죠. 그런 저력을 가진 국민이 됐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 혁명으로 나가서 예. 일단 혁명으로 나갈 때는 가장 주범 뱀의 대가리를 자르면 예.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는 무너뜨리고 예. 국가를 이제 빨갱이 세력은 무너뜨리고 국가를 회복하는 건데 지금 빨갱이 세력은 저는 무너지고 있다고 봅니다. 예. 예. 안에서 자중질환이 막 일어나면서 서로들 막 자살 가정에서 암살하고 막 지네들끼리 그러잖아요. 예.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렇다면 우리는 자 그럼 왜 국민혁명으로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왔으면 국민혁명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왔으면 그냥 가서 밀려 들어가면 돼요. 네. 그러면 거기서 무슨 엄청난 충돌이 뭐 설령 그런 걸 준비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군인들이 자기 아버지, 어머니, 자기 형제 이런 분들이 1,000만 명이 몰려와가지고 이렇게 나라 살리려고 하는데 군인들이 바보입니까? 우리나라 군인들 장교들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인데 경찰도 우리하고 같은 마음입니다. 상황 다 알아요. 절대 이거는 그 상황이 되면 그러면 그 경찰은 국민과 하나가 될 겁니다. 자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국민혁명을 진행해 들어가야지. 4.15 총선으로 가자. 이거는 저는 어떤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는가. 탄핵이라는 적화 공작 범죄에 가담하고 앞잡이 역할한 그 62마리 저는 그냥 말이라는 말 씁니다. 그자들 예. 그자들이 이제 지금 4.15 총선으로 가자 이러는 겁니다. 예. 예. 왜냐하면 국민혁명이 터져서 문재인을 처단하게 되면 네. 그 다음에 그 우리 의롭고 아주 강력해진 국민은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그 62마리 처단해야 된다. 이렇게 그건 뭐 김무성이 같은 자는 그건 뭐 자기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예. 결사적으로 국민혁명은 하는 척만 하고 말만
그래서 국민들 불러 나와서 불러 모으게 해서 이제 주도권을 잡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국민혁명 하는 척 해놓고 실제로는 헛방치고 시간 끌면서 이제 4.15 총선으로 즉 사기 선거판에다가 팔아 넘기자. 사기 선거판에다 팔아 넘기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빨갱이들과 이 62마리 쪽에서는 서로 빨갱이 쪽에서는 연방제 개헌, 62마리 이 부역자들 이쪽에서는 내각제 개헌. 그래서 서로 해서 개헌을 하자. 이거 예. 이거 이미 이 내막이 다 밝혀져 있는데 국민이 서울 국민이 아니죠. 예. 그러니까 그 말씀은 제가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자, 아까 이제 국민 저항을 한다. 네. 국민 저항을 할 때, 국민혁명이 일어날 때 아까 뭐 문재인 대통령을 대통령 아니죠. 저는 이제 사회 보는 입장입니다. 예. 제가 개인적으로 어디 패널로 가면 더 할 그냥 수도 문재인이라고 그러시자고요. 문재인이라고. 그 대통령을 이제 끌어내자. 그런데 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1,000만 명이 저렇게 모였는데 자 한꺼번에 우리가 몰려들어가자. 보시죠. 옐친 그 소련이 무너질 때, 소련 공산당 무너질 때 그 옐친 혁명 예. 그 숫자가 얼마나 됐겠어요? 예. 우리보다도 우리의 10월 달에 나온 숫자의 반도 안 됩니다. 반도 안 돼요. 예. 자, 프랑스 혁명. 예. 프랑스의 루이 16세를 단두대에서 처단한 프랑스 혁명. 그 숫자가 얼마 됐을 것 같습니까? 20만 명이 안 됩니다. 예. 15만에서 아마 20만 정도 뭐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우리는 거의 1,000만이에요. 이 숫자가 이제 우리는 평화적으로 밀려 들어가면 돼요. 우리가 무기를 들 필요도 없고 우리가 폭력을 사용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국민 저항권에 의해서 당연한 권리와 의무로서 아니 빨갱이 간첩 문재인이 잡으러 왔다. 저희도 항상 이때까지 여러 번 뭐 수십 차례 몇 년 동안에 청와대 앞에 가서 거기서 이제 경찰들 앞에서 연설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문재인이가 빨갱이 간첩이기 때문에 잡으러 왔다. 국민이 잡으러 왔다. 당신들이 경찰이 잡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경찰들 중에 끄떡하는 긍정한 사람 많습니다. 예 소리는 안 하지만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다 한쪽에는 이제 우리는 태극기 한쪽에는 성조기 들고 국민들이 다 같이 우리는 나라 살리기 위해서 빨갱이 간첩 잡으러 왔다. 그렇게 해서 자 우리 청와대 서문 쪽에서 이제 그 어마어마한 인차 밀고 들어가고 또 분수대 쪽에서 어마어마한 인파 밀고 들어가고 또 저 동문 쪽에서 어마어마한 밀고 들어가면 저는 군을 동원하겠죠. 예. 자 우리 4.19 때 우리 군이 우리 국민들에게 총 쐈나요? 우리 국군이라면 절대 안 쏩니다. 그 중에는 이제 국제군을 침투시켜서 이제 불장난을 하려는 그런 자들이 청와대에 분명히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군은 아니 우리 국민이 어떤 분들이고 어떤 의로운 이런 국혁명에 이거를 다 아는데 젊은 군인들이 해결이 얼마든지 어렵지 않게 납니다. 방법론을 듣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이론적으로는 간단한데 제가 좀 그 교수님 말씀에 토를 달아서 뭐 죄송합니다만 사실은 현실적으로 만약 그렇게 됐을 경우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뭐 끌려 나온다 하더라도 대통령 아니니까 그러니까 끌려 나온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쉽게 이제 아까 교수님 말씀은 주사파가 또 다른 어나더 그 문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안 됩니다. 또, 그렇게 또 되면 제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또 하나가 뭐냐면 무슨 금방 하면 또 그 지금 집권 세력이 대부분이 지금 그 모든 걸 공공기관이라든지 다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아까 군도 다 장악당했잖아. 요즘 그 국방부 장관 하는 거 보면 참 갑갑하지 않습니까? 우리 군대 갔다 온 사람 보면 저게 국방부 장관을 저분이 왜 하지? 뭐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 계엄령이라도 벌어질 수가 있고, 계엄령이 필미가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문제는 또 뭐냐면 이쪽이 어떤 그 취약점인데, 지금 그 1,000만 명이 대부분 저도 이렇게 현장에서 보면 대부분 장년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행동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을까? 아 맞습니다. 지금 뭐 제가 그 이제 그 있는데 그분들이 실제 행동하는 거 저도 그 결사대 뭐 이렇게 써갖고 다니는 사람 보고 그러는데 있을 수 있을까 이런 건데 사실은 어찌됐건 이렇게 보면 교수님 제가 보는 교수님이 지금 현재 10월 혁명을 주도하던 리더 그룹이 있잖아요. 네. 그분들은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은 지금 말씀처럼 자중진환이 일어나기를 계속 압박하면서 기다리는 거지 지금 실제 행동을 하는 거는 조금 그분들은 자제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차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예. 우리는 거기에서 국민 앞에 섰을 때 예. 무슨 분열이 된다거나 그렇게 안 봅니다. 왜냐하면 예. 그분들 역시 예. 일단 국민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예. 벌써 8월 달에 약속했죠. 예. 10월 달에도 여러 차례 약속을 했죠. 예. 자, 총알바지가 돼서 예. 다 같이 밀려 들어와서 끌어내겠다. 예. 약속한 겁니다. 예. 약속한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도 작년부터 약속했습니다. 예. 그렇게 밀려 들어갈 때는 저 역시 예. 제일 먼저 총 맞는다. 예. 제일 먼저 총 맞는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60대 이제 중반 예. 이제 이렇게 이제 예. 이제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맨 앞에서 선두에서 총 맞고 죽는다면 예. 정말 그거는 기쁜 일일 거다. 예. 저는 제 마음으로도 아주 기쁘게 생각이 돼요. 예. 영광스러운 죽음이고 예.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길을 가자. 정광훈 목사 한테도 제가 그래서 이제 간곡히 내가 얘기할 겁니다. 우리 다 같이 당신도 국민 앞에 약속을 했고 예. 나도 국민 앞에 약속을 했고 예. 하늘에 대해서 하나님께 우리는 약속을 했다. 예. 나도 하나님께 약속을 했고 정광훈 목사도 하나님께 약속을 했다. 우리 둘이 같이 예.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총 맞고 죽는다면 그 최소한의 희생으로 나라는 분명히 살아난다. 우리가 이거를 왜 마다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우리가 그 길을 이제 가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건 다 거기도 광화문도 무대 열어놓고 국민의 마음은 나왔을 때 그 10월달에 1,000만 명이 나왔을 때 밀려 들어가서 체포하고 처단하고 나라를 정상시키는데 박근혜 대통령 원 위치로 복귀하시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혼란 없어요. 그게 혼란이 없습니다. 그럼 그 혼란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왜냐하면 예. 공무원 사회 우리나라 공무원 사회는 지금 상층부나 이런데 또 밑바닥에는 이제 전교조 5.18 뭐 이렇게 전공로 많이 침투돼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공공성의 분야 그 공권력의 공무원 조직 여기에 그 중견층은 상당히 아직까지 살아 있고 저는 그런 걸 어디서 느꼈냐 하면 검찰과 법원도 이제는 다시 애국의 심장이 뛰기 시작한 거를 저는 실제로 또 확인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간첩 빨갱이 간첩 문재인이 우리가 국민혁명으로 처단하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복귀하시면 가장 이제 큰 이런 충돌 없이 우리가 나라를 올바르게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예.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예. 우리 그 공공의 기관 조직이 아직 흔들림이 없다 이렇게 희망적인 말씀하셨는데 제가 하나 저도 이제 뭐 언론 출신이고 그다음에 저 학교도 있어봤지만 저는 이제 언론인이라고 생각하고 방송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또 이 저 요즘 그 혁명 그 뭐 이 저 10월 뭐 여기 혁명이랄까 여기에
기자 출신, 아나운서 출신들은 많은데 PD 출신은 저 혼자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좀 제대로 좀 전할 수 있을까 네네. 하면서 또 갑갑한 게 뭐냐면 네. 지금의 지상파, 공중파, 뉴스 채널 네. 그 하다못해 그 종편까지 네. 뭐 저기 조선 TV 조선이나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 친구들이 이 정권들이 장악해서 허가를 미끼로 계속 이제 이걸 다 이제 장악하고 있는데 뭐 허가권이 아니라 또 자발적으로 저 뭡니까 자기네들 저 노조 KBS 노조라든지 MBC 노조 이게 뭐 사실은 그 당시는 제가 자빨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방송 진행하면서 이런 소리 하면 안 되겠지만 하여튼 뭐 그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지금 이 정권에 충성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알 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실 이 조직 회복이 사실 가장 시급하다. 정치 회복은 자기는 이해관계지만 네. 국민 회복은 그걸 전달하는 매개체인 언론 조직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수님도 뭐 그래 하도 갑갑하시니까 유튜브 하시면서 또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전달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교수님 네. 오늘 제가 더 여쭤볼 게 많습니다. 만나기도 힘들고 네. 그래서 근데 그거는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저희가 그러시죠, 뭐. 가든지 예. 하고 오늘은 뭐 시간이 벌써 30몇 분이 지났어요. 40분이 네. 다 됐으니까 네. 저희들 한 20분인데 네. 그랬으니까 좀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국민들한테 네. 교수님이 이제 포부는 다 밝히고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면 국민들한테 좀 협조 사항이랄까 당부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이게 좀 얘기를 해주시죠. 우리 국민들 마음은 예. 이미 형성이 됐고 예. 하나로 단합돼 있습니다. 예. 자, 태극기 그 토요일마다 또는 이 10월달에 나오신 그 어마어마한 분들 예. 마음속에는 다 같은 마음으로 나오신 분들입니다. 예. 단 우리는 이제 혁명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좀 아직까지 예. 역사적으로 그런 어떤 경험이 예. 좀 이제 없잖아요. 예. 자, 이번에 아주 중대한 우리 이제 마음이나 이론이나 다 대학교 교수보다 훨씬 나은 이런 수준의 예. 지식과 이제 안목을 가지게 되셨단 말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국민들이. 예. 자, 그럼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의 시험의 무대를 주신 겁니다. 예. 이제는 국민이라는 집단적인 그런 전체적인 그 행동력, 집단 행동력과 조직력 네. 그것으로서 국민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하는 그러한 것을 이루어 보라. 그것을 이룬 나라들이 선진 강대국이 돼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프랑스, 예. 미국, 예. 영국 예. 어떤 가는 나라들 다 그러한 시민혁명을 거쳐가지고 예. 벌써 국민의 수준과 행동력, 조직력 네. 이게 아주 그냥 굉장히 크게 성숙했다는 얘기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하늘의 시험을 우리가 국민혁명으로서 하고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이제 이루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은 경제 어렵다고 그러죠. 삽시간에 해결됩니다. 맞습니다. 우리 국민이 어떤 국민인데요? 맞습니다. 놀라운 국민입니다. 놀라운 저력을 가진 국민이고 예. 우리가 앞으로 어떤 길로 나아가서 우뚝 쓸 것인가 예. 이미 다 그려져 있습니다. 예. 우리 국민들은 특히 젊은이들 보면 올바르게만 키우고 좋은 이러한 지식과 생각 이거를 우리가 그 좋은 지식과 생각에는 동서양의 좋은 것들을 다 넣어줘라 이 말이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박정희 대통령 가깝게 참으로 지금 감사드리는 바는 저희들이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교 다닐 때 예. 정말 눈이 빠져라고 공부시키고 해서 예. 그러긴 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면 너무나도 감사하기 예. 짝이 없는 거죠. 예. 그 당시에 그 어르신들이 동서양의 모든 건 다 찾아가지고 이 젊은 청소년들에게 다 넣어줘라. 네. 다 넣어줘라. 예. 그 생각이 우리나라를 일으키신 위대한 분들이시죠.
예, 우리가 그렇게 하시자고요. 예, 네. 교수님 말씀처럼 그렇게 그런 나라가 되기를 기대하고요. 네, 그렇게 될 겁니다, 반드시. 예, 예. 예.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네. 기회에 또 다른 걸 여기 적어놨었는데 네. 지금 못 여쭤봤으니까 많이 얘기하시자고요, 또 우리가. 한번 예, 이거 뭐 문현동 문제도 예, 예,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또 예, 예. 정말 참 이런 문제 통해서 우리 국민이 모두 다 같이 하나가 또 되고 그럼요, 그럼요. 네. 예. 네. 다음에 그거 미래를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열어가야죠.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홍영락의 레이저 뉴스 오늘은 네. 전 부산대학교 교수이신 최우원 교수님을 모시고 진행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